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 만나보기 전에 예. 청취율 조사 기간 관련해가지고 선물 준비한 내용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끝까지 좀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의견이나 따끔한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해서 총 3분께 오늘은 쌀을 총 3분께 보내드리고요. 총 10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서요. 네. 아니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저보다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감사한 일을 많이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뉴스 만나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 영수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난주 대통령실에 이제 발표였는데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계속 뭐 여야 영수가 만나려면 영수회담을 하려면 실무회동에서 이제 구체적인 의제가 좁혀져야 될 텐데 아직 2차 실무회동이 열리지를 않았고요. 일단 뭐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25일, 그러니까 내일 2차 회동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영수회담을 개최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 다음 주로 일단 넘어가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일정상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정도 일정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사이에 의제를 뭘로 할 거냐를 이제 좁히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3+1 안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계속 이제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제 기본 3개 항이고요. 거기에 민주당의 이제 지난 총선 때의 주요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의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문제를 이제 협의하자. 그래서 3+1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결정 사안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실은 각 사안별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난 그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했었던 얘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마약이다. 뭐 이런 마약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죠.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입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대통령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치를 위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뭐 뉴스원 같은 통신사에서 일부 전했는데 선별 지원이나 금액을 두고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 국민한테 보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선별 지원을 하거나 혹은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추거나 금액 자체를 낮춰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 뭐 이런 안도 고려 대상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그 협의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물론 이것도 저희가 익숙하게 여러 풍경을 통해서 봤다시피 대통령의 의지인지 혹은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의 의지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그런 일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참모들한테 조금 이제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오늘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전한 내용을 보니까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역지사지하라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건데 민주당 측의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참모들한테 지시했다는 거고요. 본인도 나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이야기를 듣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쪽이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듣는다고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히어링이 되는 것인지 혹은 이제 협의가 되는 것인지는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쪽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 뭐 회담이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들어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의견 들어보자라는 쪽이 지금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를 전한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의 요구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청구서인지 견적서인지 민주당의 의중 파악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구서냐 견적서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확정된
청구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기는 어렵다. 예. 그런데 이제 견적서일 경우에는 검토 들어가겠다 뭐 이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협의해가지고 조금 내용을 바꿔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견적서라면 얘기가 가능하지만 청구서라면 얘기가 불가능하다. 견적서 보고 나서 아예 또 거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건 예. 딜이 안 된다. 예, 이건 이렇게 안 얘기할 수도 된다.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협상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오늘 아침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는데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의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열어두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좀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실제 진성준 의원이 했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그저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뭐 무슨 얘기든 해봐라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예. 하는 정도라면 그게 무슨 변화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듣고 예. 그것을 수용해서 그간의 자세를 바꾸겠다라고 예.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지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도 지금 바라던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도 구체적인 어떤 과실, 결과물을 가져와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발 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 잡아라 예.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좀 짚고 싶은데 먼저 그동안의 자세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한다. 혹은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 이런 요구사안을 포기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 걸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아쉬워서 요구한 게 아니다. 영수회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창구일 뿐이지 대통령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이는 예. 뭐 그런 대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국정 운영의 어떤 주도권 자체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이 포석까지 봤을 때 협상 국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거나 이제 양보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좀 분위기로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사과를 요구하거나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제안이나 문제 의식을 듣고 네. 그냥 다 들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는 히어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어떤 추가적인 입장 변화가 국민들한테 보여져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거를 약속하자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사안 자체가 의제로 제시하고 싶은 민주당의 입장이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파괴력 하나하나는 상당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대국민 사과를 통틀어서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완전히 잘못했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국정 기조는 옳았지만 네. 방향은 옳았지만 뭐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 완전히 아니겠습니까? 배치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사실상 이제 국민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게 아니겠죠. 대통령실 입장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예. 거부권 행사를 그도 앞으로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다, 자제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헌법상 권리일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원칙을 2년 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그걸 일부 포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역시 또 받아들이기가 좀 간단치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사안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사안이 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파괴력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있어서는 다 부담스러운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실무회담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밀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영수회담이 혹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실무 협상을 하다가 의제 조율이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성준 의원의 입장은 어쨌든 아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거라서요. 오히려 이제 협상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 이런 그 취지를 또 한번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가장 어떤 핵심 쟁점이나 궁금한 부분은 그거겠습니다. 뭐냐면 들어보기나 하겠다. 이런 어떤 합의 정도로 나오면 그걸 민주당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잘못하면 협상 자체가 모양새가 얼그러지는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짚자면 영수회담을 열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이 특히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통령이 뭐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도로 끝나버리게 그래서요. 되면 예. 오히려 대통령한테만 유리한 영수회담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일종의 이제 그 시간 벌기만 해줬다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뭐 양측이 협상을 놓고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일단 들어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을 때 다른 걸 양보 안 하고요. 실무협상에서.
그랬을 때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느냐. 네. 그 영수회담 자체를요. 그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2차 협상, 3차 협상을 좀 보셔야 예.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적극적인 협력 관계 내지는 이제 서로 일종의 이제 우군 관계였던 것들이 긴장 관계가 드러나는 분위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22일에 전주를 방문했을 때인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일종의 요구사안을 하나 이제 보냈는데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주도를 해달라.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서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석회의라고 호칭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협상 주체가 야권 전체로 이제 묶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 요청이긴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의 이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답변을 내놨는데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각각 따로 만나면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읽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어떤 초거대 야당인 제1당과 네. 당신들하고는 약간 다르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격이 차이가 좀 있다라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는 거고 예. 일단 이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만남의 의미를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추후의 협력 관계는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협상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읽히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좀 읽히는 건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신당에서는 좀 섭섭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렇게 예. 표현했고요.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답을 주시면 좋겠다. 고맙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약간의 긴장감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존중하지만 n분의 1은 아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1대1은 아니지 않느냐 예. 뭐 이런 걸로도 읽힐 수 있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네.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지만 원내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도권을 줄 수 있고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교섭단체 추진을 놓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필요 의석수 20석을 채우려면 8석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예. 이제 12석을 비례대표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총선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느냐.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다소 좀 물러나는 것 같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제 기억에 따르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요.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다는 얘기는 이 교섭단체 수를 법을 바꿔가면서 줄여주는 건 부자연스럽다 이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교섭단체 요건을 좀 완화시켜주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거의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의 어떤 다수론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으로선. 이게 이제 사실 교섭단체가 늘어나게 되면 나머지 두 교섭단체 지금은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일 텐데 나머지 두 교섭단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힘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달가워할 이유는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호의가 있어야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 정도로 줄여달라는 요청은 2004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이 됐을 때부터 이제 꾸준히 예. 나왔었던 얘기긴 하지만 그 동안에 항상 거대 양당에서 이 요청을 안 받아줬었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국 신당의 이제 김보엽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민주당에서 먼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국혁신당은 원칙을 지키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생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약간의 섭섭함이 진해지는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똑같이 지향은 비슷할 수 있지만 예. 당신하고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줬으면 해. 뭐 이런 어떤 종류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오히려 뭐 대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두 협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교섭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한 나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당의 생각이 뭔지 삐스름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의 변화가 있었던 거는 그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위성정당으로 만들어졌던 그 정당 내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이 됐었던 그 당선자 예. 두 명이 있는데요. 서미화 당선자하고 이제 김윤 당선자인데 그 두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합류하지 않고 조국 혁신당으로 합류하거나 이제 무소속으로 남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떨어져 나왔을 경우에는 예. 나머지 정당들 이제 뭐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지만 소수 정당으로 돌아갈 나머지 당선자들까지 합쳐서 20석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예. 오늘 이제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됐던 두 당선자가 민주당 쪽으로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예.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 계획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민주당의 상표를 가지고 나가서 당선된 분들이 글로 가는 건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국회의장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경쟁이. 국회의장 선거가 사실은 이제 당내 선거거든요. 이제 네. 다수당이 된 당에서 후보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까지 치열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후보들 간의 이제 견제도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예. 원래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끼리는 대부분 또 최다선들이기 때문에 5선 이상의 이제 중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이제 공세를 주고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례적으로 좀 치열한 네.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명심 경쟁을 하나의 키워드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네. 문제입니다. 주요 후보들이 하나같이 출신 당적과 상관없이 원래는 이제 중립을 지키는 게 기존의 국회의장의 이제 관례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지자들의 목소리 내지는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행보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정성호 후보나 추미애 후보나 조정식 후보나 다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장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당선이 되면 당적을 이탈해서 무소속이 예. 돼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이유는 국회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이제 국회의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협상을 좀 끌어내라. 뭐 네. 이런 취지로 그동안은 무소속으로 했었던 건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가지는 거는 그 의미가 아니다. 예. 실제로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장 역할이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나. 예. 이런 식의 이제 입장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추미애 당선자 같은 예. 경우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에 갑자기 쭉 오른 방향으로 갈 것처럼 폼을 재다가 갑작스럽게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서 죽도 밥도 아닌 예.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우를 범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 법안들에 대한 사례를 거론을 했는데 사실상 김진표 국회의장을 딱 이제 들어도 겨냥한 그렇습니다. 예. 걸로. 네, 뭐 사안 자체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겨냥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정성호 의원을 향해서도 오늘 쓴소리를 했는데 어제 정성호 의원이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담을 할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검 이거를 언급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네. 발언을 했는데 이걸 비판했습니다. 이건 엉뚱한 발언이다. 민주당이 이채 양명주라는 타이틀을 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김건희 여사 건은 꼭 언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약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추미애 의원이 말한 게 어떤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많은 부분의 정서를 대변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의석수를 크게 몰아준 배경은 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예. 민주당이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봐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이제 의원들도 많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당선자가 이제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채 양명주라는 여기에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재명 그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반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공감이 많으니까 후보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나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의장이 되지는 않겠다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내가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저쪽에서 보면 여당 쪽에서 보면 야 무슨 국회의장이 저렇게 한 편을 들겠다고 공언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표를 몰아줬을 때는 어떤 법안이나 개혁 법안이나 어떤 개혁을 하라고 힘을 몰아준 것인데 그렇죠. 국회의장이 기계적으로 균형을 잡음으로써 그 표를 몰아준 민의를 오히려 왜곡하는 것이다. 뭐 이 주장 같아요. 보니까. 21대 예. 국회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월 3일에 개최를 한다고는 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후보가 아직까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21일에 출마 선언했던 박찬대 의원, 이제 친명계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데 박찬대 의원만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뒤로는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의원, 김성환 의원, 서영교 의원, 한병도 의원 등등이 다 예.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사실상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친명계 후보군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특이할 만한 점이 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예. 선관위에서 오늘 발표한 게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이제 아직까지는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모셔서 제가 한번 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역시 예. 마찬가지로 새 원내사령탑이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이철규 의원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분이죠.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최근에 움직임이 적극적이기 때문인데 어제 영입인재 출신으로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 10여 명을 모아서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자리에는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조정훈 의원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영입인재들을 직접 모셔왔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관측이 나오는 거고 친윤계가 초반부터 이제 세력화에 이렇게 나설 경우에는 아마 원내대표 경선에도 꽤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고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계가 다시 이제 예. 원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정 갈등 얘기 잠깐 해볼까요? 예,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이 주 1회 휴진을 결의를 했는데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 병원들이 다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을 이제 서울 수련병원으로 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그리고 울산 의대 교수들이 휴진 날짜를 확정했고요. 나머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할 거를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미 주요 병원의 수술 일정 자체가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주 1회는 무조건 수술이 다 멈춰서는 상황이 예. 되는 거라서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외래 진료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진료 축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환자들의 불편 그리고 가족들의 어려움은 더 극심해질 걸로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의사 쪽에서는 어떤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에 밀어붙인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이제 끌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